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의 최영석입니다. 저는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한 와이너리에 와 있습니다. 폴스타 3를 시승하기 위해서입니다. 폴스타 3는 SPA2라고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전용 플랫폼을 베이스로 한 전기차입니다. 폴스타 4하고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라든가 전기 모터라든가 하는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좀 더 고급성을 지향하고 아마 한국에 들어오면은 지금 판매하는 모델 중에서는 가장 비싼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그먼트로는 폴스타4가 D 세그먼트고 이 차는 E 세그먼트 한 단계 위 차입니다. 시각적으로 폴스 SUV라고 언뜻 생각하기 쉽지만은 측면에서 실루엣을 보면은 폴스타4와 마찬가지의 라인이 보이고 슬릭한 모양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익스테리어를 부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전체적인 인상은 폴스타2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걸 같게 보이게 하는 것이 좌우에 있는 토르의 해머, 볼보 때부터 유행되어 토르의 해머인데요. 폴스타4는 위아래로 스플릿돼서 있는 거라면 지금 하나로 통일되어 있죠. 그건 주간주행등이에요. 그 주간주행등 아래쪽에 헤드램프가 LED 헤드램프가 숨겨져 있고요. 그 앞쪽에는 이 공기저항을 제어하기 위한 에어 블레이드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흔히 요즘 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하고 레이더들이 숨겨져 있죠. 근데 센서가 워낙에 초음파 센서가 14개 정도 되고요. 카메라도 12개, 그 다음에 레이더가 4개, 실내까지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침해를 많이 받는 그런 건데 지금 이 차는 그걸 많이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에 그릴이 없는 대신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에어 인테이크는 이게 열리고 달리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도 사실은 공기저항에 많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이 차가 스포티하게 느끼기 위해서 취하는 그래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는 이 측면 실루엣을 보면 좀 특이한 게 폴스타4하고 실루엣이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우선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타이어가 크다는 겁니다. 내 기본은 21인치고 22인치까지 들어가는데 이 차는 22인치가 탑재되어 있는데 언제나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휠 타이어를 큰 걸 장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당당한 자세가 나오죠. 그리고 뭐 당연한 그런 추세가 되어버렸고요. 물론 그게 이제 주행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전기차에서는 이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타이어가 작을수록 효율성이 높아지죠. 근데 작을수록 그 무게가 높아진 만큼 300kg, 400kg, 500kg 더 무거워진 만큼의 차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광폭 타이어가 좋겠죠. 그런 점도 같이 고려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타이어를 장착하더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볼보는 이번에 폴스타4도 그렇고 폴스타3도 그렇고 큰 타이어 20인치부터 22인치까지 타이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들이 그렇듯이 이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는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있습니다. 폴스타4는 카메라가 2개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카메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라이다가 장착이 된다면은 그 라이다는 볼보의 EX90처럼 저 지붕 앞쪽 끝에 약간 돌출된 형태로 탑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카메라가 또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B필러가 좀 두껍습니다. B필러가 두껍고 A필러도 약간 두껍습니다. 이건 B필러는 운행 도중에 그렇게 시야를 가린다는 생각을 오늘은 하지 못했는데 A필러는 상대적으로 폴스타4에 비해서 약간의 좌우 시야가 가린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왼쪽에 충전구가 있는데요. 충전구는 누르면은 올라오고요. 마찬가지로 콤보 타입인데요. 전등이 여기 있네요. 여기 전등이 있고요. 자동으로 닫히는 게 아니고 눌러서 닫힙니다. 이 충전구가 앞쪽에 있는 차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으면 앞쪽에 하고 내연기관차 플랫폼에서 유래된 것들은 뒤쪽에 한다고 그랬는데 폴스타4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구가 뒤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 사용자들의 그 충전기의 형태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피드백이 받아지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들도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도 들어가 보면은 차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 에어 블레이드가 보이는데 이건 이제 사실은 기능적인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미적인 역할도 동시에 하죠.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방법인데 이로 인해서 이 자동차의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약간 더 각진 모양을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루프라인 자체로만 본다면은 상당히 슬릭하게 F 형태로 뒤쪽으로 내려와 있죠. 그러면서 B필러, C필러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루어지면 계속 블랙으로 처리돼서 플로팅 타입의 루프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또 역동적인 또는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테일램프도 마찬가지로 이 직선으로 만들어진 슬림한 형태인데 폴스타 4는 기역자로 좌우가 꺾여 있는데 이 차는 기역자가 아니고 디귿자로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새로 등장하는 전기차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등장했을 경우에 앞뒤에 다양한 디테일을 사용해서 새로움을 표현하곤 하는데요. 이 폴스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플하고 미니멀리즘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을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에 있는 범퍼 아래쪽에 클래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SUV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징적인 것은 이 위쪽에는 무광인데요. 이 아래쪽에 광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광이 번쩍거리는 것들은 원래 미국이 원조였고요. 제일 먼저 했고요. 좀 비싸 보이는 차로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자잘한 것이지만 이 차가 과연 타겟 마켓을 어디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레이아웃이 폴스타 4하고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 형태는 D컷은 마찬가지인데요. 가운데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세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에 쓰이는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폴스타 4하고 많이 다르진 않은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SPA2라고 하는 그 내연기관 기반의 플랫폼을 발전시킨 전기차를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폴스타 4하고는 다르죠. 우선 운전석에 있는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게 스티어링 휠에 있는 좌우의 이 버튼인데요. 이 버튼이 다른 일반적인 차들 같은 경우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을 보고 내가 이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차에는 그런 버튼이 있는데 이게 모양새는 햅틱처럼 생겼는데 햅틱이 아니고요. 버튼을 누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드라이브 어시스턴트를 작동을 시키거나 또는 운전 중에 이 버튼을 오른쪽 아래 버튼을 통해서 이 계기판에 표시할 내용, 에어컨, 내비게이션을 보여줄 것이냐, 속도를 보여줄 것이냐 이런 형태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고요. 왼쪽의 버튼을 통해서는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것 같긴 한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에 있는 이 계기판이 폴스타 4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모양새가 약간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우선 이 폴스타 4도 그렇고 이 폴스타 3도 그런데 이 자동차 전체에 사용되는 컬러가 상당히 독특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센터 패시아에서 보면 이 아래쪽에 보면 이 오렌지 색깔이 보이죠. 이 오렌지 색깔이 대부분 기본 액센트 색깔, 그러니까 그냥 그 폴스타 3의 색깔, 폴스타의 색깔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폴스타 4는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원하는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창이 있죠. 근데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죠. 그 시각적으로 다르긴 한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도 다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쓰는 버튼이 이 아래쪽에 있는데 이 폴스타 4하고 다른 것은 이 폴스타 4는 그 에어 벤트를 작동하는 것을 모두 다 이 디스플레이 창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 폴스타 3는 디스플레이 창 내에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에어 벤트 자체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는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있는데 크게 다른 것은 아닌데 일단 이 지금 그 디스플레이 창을 작동을 시키면 이게 홈페이지 홈화면이고요. 자, 스포티파이라는 화면에 들어가면 이런 같이 메뉴가 뜨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시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하위 메뉴로 또 들어갈 필요가 없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에서도 그렇고 이 그 폴스타 4에도 그렇지만은 주로 이 오렌지 색깔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단축키도 그렇고 세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드라이버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다음과 같이 그림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지금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차 폴스타 4하고 폴스타 3의 액센트 컬러고요. 실제 이것이 이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모드를 쓰게 되면은 이게 옐로우 컬러로 그 부분이 바뀝니다. 이 계기판에서도 그 색깔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비상 상황이나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차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컬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보면 이게 뭘 하는구나 알 수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이 운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은 더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그런 것도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 이제 이게 제가 한번 실험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 버튼이 작동 안 됐어요. 안 돼서 다시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 아래에 있는 버튼, 이게 주로 볼륨 조절하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컴퓨터를
쿨다운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버튼을 눌러서 끄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동차의 컴퓨터 시스템이 꺼집니다. 그러다 다시 온한 상태로 되면 이제 다시 작동되게 되는데, 이 차는 시승차로 PP카, 흔히 말하는 프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양산차로 들어가기 전 단계 문제에서 몇 가지 완전한 것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마찬가지인데, 이 차를 특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특징이 좀 있긴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쓰이는, 이제 갈수록 많이 쓰게 되는 전자장비의 컬러를 통해서 또는 그래픽을 통해서 또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색다른 것을 주고자 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자료상으로는 지금 폴스타4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드라이버가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반도체 컴퓨팅으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폴스타3는 엔비디아 걸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사람들이 실제 이제 그걸 펑션이라고 그러죠. 이들의 이야기, 펑션, 기능이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처, 뭐가 내 눈에 보이고 뭐를 할 수 있느냐의 특징에서는 사실 별반 다르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 종류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탔던 아날로그 개념의 기계적 자동차를 탔던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두 대부분 사람들이 익숙했기 때문에 특별히 조작하기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을 터치하고 들어가면은요, 스티어링 휠, 조명, 잠금 장치,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이런 와이퍼,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휠을 접고 들어가면은 몇 가지 좀 단계가 쉽지요. 이렇게 나타나고, 이 상태에서 스포크에 있는 이 버튼으로 이 스티어링 휠의 높이를 조절하고요, 높낮이를 조절하고, 또 당기고 앞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스포크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다 지금까지 차들처럼 여기에 글자나 애니메이션을 쓰지 않고 그냥 이 버튼을 놔두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그 조절하고 싶은 원하는 내용들을 터치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걸 놓고, 이 조명도 마찬가지고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때도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걸 놓고 사이드 미러를 이 버튼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기존의 자동차를 오래 탔던 사람들한테 이게 과연 어떤 도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미적 감각을 지배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A필러 아래쪽에 오디오를 위한 트위터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옳은 위치입니다. 이 트위터는 위치가 바로 여기인데, 이 디자인 때문에 오래전부터 도어트림을 내려오기도 하고 다양한 모양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좌우에 트위터가 하나씩 있고요. 좀 특이한 것은 이 가운데, 대시보드 위쪽 가운데에 별도의 트위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 차는 지금 바우앤 윌킨스의 오디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 26개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디오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의 디자인 포인트로 만들었다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자, 리어 시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어 시트도 흔히 우리가 보는 전기차가 그랬듯이 공간이 넓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릎 공간이 넓고요, 무릎 공간이 이만큼 넓게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또 머리 공간도 폴스타4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SUV 개념의 차 만들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센터 스택 뒤쪽에 보면은 뒷좌석을 위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조절하는 컨트롤장이 별도로 있는데, 아마 이게 전자장비가 개발되면서 거의 많은 자동차들이 앞 시트 가운데 사이에 이 장비를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뒷좌석에 많이 타지 않는 이 시대의 특성을 생각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과연 리어시트 뒤쪽에 여기 모니터를 별도로 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는 시장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가 만약에 소파 드리븐카, 운전기사가 있는 차라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운전기사가 없는 차라면은 굳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차라면 굳이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의견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 이제 암레스를 내리면 여기에 컵홀더가 별도로 튀어나옵니다. 이 컵홀더는 상당히 중요한 장비인데, 폴스타4도 그랬고 폴스타 지금 이 3도 그랬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크기라면은 주로 이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더 염두에 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전장이 1800mm가 넘는 차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기계식 주차장에 잘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특히 서울처럼 동경처럼 복잡한 도시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분명히 핸디캡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사용자는 물론이고 만드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스타 3는 폴스타 4하고 달리 이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앞쪽과 막혀져 있지 않죠. 실내하고 통하게 되어 있는 상태죠. 시트는 마찬가지로 6대4로 분리하게 되어 있는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요. 쉘터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이 공간이 시각적으로는 사실은 폴스타 4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폴스타 4는 526리터가 기본이고요. 이 차는 484리터가 기본입니다. 이 커브를 들어 올리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폴스타 4보다 좀 넓습니다. 이게 여기에다 무슨 자잘한 물건을 넣는 사람 같은 넣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걸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건 물론 생각에 따라서 앞쪽에 있는 프렁크가 있는데요. 프렁크는 공간이 32리터입니다. 이 차는 SEA 플랫폼을 베이스로 한 폴스타 4하고 달리 셀2팩 기능이 아니고 스케이트보드 형식으로 그냥 똑같이 피로 배터리를 밑에다 탑재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위해서 이 전고가 더 높고요. 221mm, 폴스타 4는 166mm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패키징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리오 인테리어 소개에 의해서 이번에는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처음 느낀 것은 드라이브 필링, 운전 감각이 이 차가 내연기관차 베이지 플랫폼을 기본으로 했구나 하는 것이 금방 느껴지네요. 일단은 거동 자체가 익숙하다고 그러죠.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익숙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초기 발진 시에 물론 PP카라고 우리말 이 차가 지금 완전히 양산차는 아니에요. PP카라고 프리 프로덕션 카, 사전 제작차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죠.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스타 4보다는 이 차가 더 매끄럽게 받아주고 브레이크 감각도 훨씬 더 안정된 느낌이에요. 이제 브레인버 4피스톤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옛날처럼 브레이크 이야기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이제 더 이상 브레이크 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중량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속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이제 다시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에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죠. 근데 일단 이제 브레이크를 하면서 소음도 없었고, 물론 이제 한여름에 이게 페이드가 났지 안 될지는 나중에 좀 더 가혹한 조건으로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면 구름장은 폴스타 4보다는 이게 조금 더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노면 소음도 조금 더 있는 느낌이고요. 우리가 전기차 그러면 소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그럴 거고요. 나오면은 외부 소음하고 많이 섞이죠. 대표적인 노면 구름조의 구름 소음이고 노면 소음이고 두 번째가 풍겨름인데 지금 어제 그 폴스타 4에서는 거의 풍겨름을 못 느꼈었는데 지금 이 차는 약간의 풍겨름이 120km 이상을 넘어가면은 있어요. 근데 그걸 신경을 쓸 정도냐 하는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많이 잡아낸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차가 스타일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실루엣은 사실은 폴스타 4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 높이 차이, 전고 높이 차이가 시각적으로 전혀 다른 차로 보여요. 이게 SUV로 보이고 그 차는 쿠페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주행성에 미치는 영향이 내가 앉아있는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그 높은 시트 포지션 때문에 좀 다른 차로 느껴진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롤링이 생기죠. 롤링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차는 듀얼 클러치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스템을 집어넣는데, 이게 현대자동차가 트윈 클러치라고 해서 아이오닉 5를 처음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 ZF-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보고노 거랍니다. 보고노 것을 전기차에 채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결국은 이제 좌우 회전차, 코너링 시 회전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그런 형태의 시스템인데 이 차가 달리는 도로의 조건에서 생각보다는 그 안정되게 간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 이유가 배터리를 위해서 무거워진 무게를 내가 체감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가속 방지턱을 지날 때의 느낌은 방지턱을 넘고 나서 퉁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냥 부드럽게 착 잡지에 가는 경우인데 지금 속도가 낮긴 하지만 상당히 잘 잡아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운 차들은 그로 인해서 그 유화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꽤 억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전하면서 느낀 게 플랫폼의 차이가 또 하나 지금 느껴지는데요. A필러가 폴스타 4보다 약간 더 두꺼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는 앞에 시야가 약간 방해됐다는 얘기죠. B필러도 두꺼운 건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은 그런 시야 방해보다는 차체 강성을 보강을 해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 때문에 전기차들이 많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UV에 비해서 높은 차는 아닌데 시트포인이 높아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롤링을 거의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거부감을 가질 정도로 코너링을 할 때 내 몸을 한쪽으로 밀려버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차에서 사용했던 그 듀얼 클러치 시스템에 의한 효과도 있겠지만은 실제 그 전에 이미 차체로서 잡아버린 게 많아요. 상당히 전자 제어로 잡아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가는 전기차를 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달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분명히 다음 차는 전기차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성에서 더 이상 우리가 초창기에 느꼈던 전기차에서 느꼈던 그런 위화감 거의 없이 그냥 편안하게 탄다. 특히 이제 폴스타 시리즈라고 한 것이 이제 2, 3, 4, 5, 6로 가지만 이게 세그먼트 차이가 아니에요. 장르 차이예요. 다른 메이커들은 이제 차명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차가 커지는 건데 이건 장르 차이지 세그먼트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건 폴스타식으로 라인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 건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창을 한번 작동을 해보겠는데 어제 탔던 폴스타 4는 퀄컴 스냅드래곤 드라이브를 썼어요. 얘는 지금 엔비디아 거예요. 근데 이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실험을 해보죠. 이제 우선 위에가 단축키가 나오고 차량 세팅이 나오면 들어가면은 이게 운전하면서 만져도 별로 거부감 없이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의 오렌지 색깔이 이 차의 엑센트 컬러라고 하는데 이 차가 이게 만약에 이제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누르면은 이 앞쪽에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만약에 비상 상황이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전체 작동하는 감각이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끔 부담스러워하는 게 내가 운전하다가 부득이하게 이 디스플레이 창을 바꿔야 될 때 또는 바꾸고 싶을 때 굉장히 UX하고 UI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품종 다량 생산이냐 다품종 소량 생산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소품종 다량 생산을 목표로 지금을 하고 있어요.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폴스타만 하더라도 전체 판매 대수에 비해서는 이 차종이 많은 편이에요. 이 차는 결국은 주로 중국이나 미국 시장을 더 중요한 타겟 마켓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주행성도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차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각자의 취향이 다른 것에 따라서 모델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이제 폴스타는 본격적으로 라인업 확장을 시작을 했고 시장 확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폴스타란 브랜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디테일하게 아주 많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작 엔지니어들이 개발하는 펑션, 기능보다는 내가 이용하는 피처, 특징, 어떤 것들이 내게 와닿는가를 더 중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폴스타 2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지만 전형적인 SUV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의 특성을 그동안 느꼈던 특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